안녕하십니까. 한문제함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 1일 학습으로 가로 왈에서 오직 6까지 노트에 한 번씩 쓴 학생들은 혼음 쓰기, 약자 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집에서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급 사자성어 쓰기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삼이, 용두삼이라는 것은 용의 머리, 뱀의 꼬리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시작은 거창하나 끝은 흐지부지 하는 것을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죠. 이 사자성어는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이 네 글자를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험 문제에서 용용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용용만 연습한다든가, 뭐 꼬리미가 자주 나온다고 해서 이 꼬리미만 연습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은 어떤 시험 출제자가 조금만 문제를 바꿔도 맞출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사자성어는 네 글자를 쓰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를 한 학생이라면 뭐 중간에 한 글자 맞추는 것은 너무 쉽겠죠. 그 다음 탐관오리. 탐관이라는 것은 탐할 탐 벼슬관, 벼슬을 탐한다는 거죠. 더러울로 관리리 벼슬아치리. 벼슬을 정상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주고 어떤 물건도 아닌 어떤 이 벼슬 자리를 돈을 줘가지고 얻는 그 더러운 관리, 그러니까 이치 맞지 않게 벼슬을 사고 판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요 탐할 탐자를 우리 학생들이 요 가난할 비나고 혼동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난할 비는 나눌뿐의 조개패죠. 요 탐할 탐은 이재금의 조개패라는 거. 그다음 요 벼슬 관자도 요 집궁자하고 또 혼동하는 학생인데, 집궁은 아래가 성녀가 들어가 있죠. 요 미침. 그다음에 벼슬관은 요 세로 긋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 어떤 지금의 역사를 보던 앞으로의 돌아올 미래를 보더라도 흥함이 있으면 항상 망함이 있고 성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한 상황이 쇠하면 반드시 성함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도 복이 온다라는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흥망으로도 관이 잘 나오고 성쇠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흥망성쇠. 그 다음 학수고대.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걸 간절히 기다리는 걸 우리가 학수고대라고 해요. 학학 머리수 쓸고 괴로울고, 대자는 기다릴 때가 있다는 이제 뭐 대접할 때도 되고 그래요. 간절히 기다린다. 다음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알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가 건국, 단국 어떤 이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 자를 클 홍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크다, 넓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넓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다음 과공비례. 공손할 공자. 공손함이 진할과, 지나치면 예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도 중용, 적정하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그건 도리어 화가 되는 거죠. 그건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공비례. 다음 발본색원. 뽑을 발, 근본본. 막을 색, 근원원. 근본을 갖다가 뽑아버리고 근원을 막아버린다니까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어떤 조직의 그 어떤 근거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 그러니까 일망타진한다 하죠. 이렇듯이 발본색 원한다 해서 전혀 어떤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죠. 어떤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을 전체를 잡아들인다든가 이럴 때 발본색 원한다. 그 다음 구밀복검, 입구 꼴밀. 요 꼴밀자하고 우리 학생들이 또 요 보면 매산을 써가지고 빽빽할 밀하고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벌레충이 있으면 꿀밀이에요. 입구 꿀밀, 배복, 칼. 우리가 검도하다 할 때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해요. 그러나 뱃속 어떤 속으로는 음흉한 어떤 칼을 든 것처럼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앞에서는 막 충성하다시피 하는데 뒤로는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맹모단기. 맹모단기라는 어떤 고사성의 얘기는 우리 학생이 익히 다 알죠. 맹자의 어머니가 짜고 있던 배틀의 실을 끊었다는 얘기. 맹자가 학문을 하러 예나 지금이나 유학을 많이 떠나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외국까지는 안 가고 어떤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는데 중간에 돌아오죠. 학문을 중간에 어떤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옷에 중간 옷을 짜고 있던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은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맹모단기를 보면 학문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도에서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또 이 맹자 막 그러니까 맹자 이름이 맹자인 줄 알아요. 이 아들자라는 것은 어떤 성현들이라든가 이런 데 분들한테 붙여주는 어떤 전미사로서의 쓰이지 큰 뜻은 없어요. 본래 이름은 사람의 이름 가에서 맹가죠. 맹가. 공자님도 공자가 이름이 아니라 공구죠. 이렇듯이 본래 이름은 맹가라는 거. 맹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 고사성어, 사자성어 하다 보면 맹자의 어머니가 뭐 3번 이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만큼 맹자의 어머니가 현명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매 결연. 우리가 요즘 보면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 보면은 서울시 어떤 구와 또 저 상간 벽지 어떤 그 구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시골에서 나는 뭐 포도라든가 고추라든가 마늘을 라고 산지 직송거래를 한다든가 그래서 도와주는 그런 자매결연, 또는 뭐 한일 관계에서도 자매결연을 맺죠. 이렇게 해서 어떤 친분을 돈독히 하고 또 서로 어떤 유통에서의 어떤 이익도 보고, 그래서 요즘은 자매결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 상급 사자성어 공부하실 때 교재를 참고해 보시고 항상 4글자를 연습해 보시고 틀린 오답은 반드시 사자성어 오답 노트에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